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다음 주에 종료 단계 감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감리 계획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감리 계획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감령 근거를 쓰고요. 목적 이런 걸 쓴 다음에 이제 적용 기준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적용 기준 이런 관련된 법령 혹은 지침, 기준, 가이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서 쓸 때마다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쓰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했더니 좀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지금 보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하고는 이제 6월 7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 2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은 최근 6월에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요. 현행 법령에 검색을 하시면 지침은 보통 행정규칙 쪽에 가시면 보통 있습니다. 근데 표준화 지침이 보시다시피 6월 7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재개정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재개정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표준 관련 제도를 쉽게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관리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용어의 통합, 즉 기존에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라는 행정부 고시가 있었는데 이걸 아마 폐기하고요. 이 표준화 지침에다가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데이터베이스 절차별 준수사항에 대한 재정립, 두 개 지침 통합에 따른 정의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정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각종 서식 및 산출물 예시 현행화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쭉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이제 확인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RFP에 보면 DAR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해라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이거 저희가 이 전체적인 법 같은 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아래 보시면 별표와 별지로 해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러이러한 좀 산출물들을 그죠?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혹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하는 내용이 좀 누락되어 있으면 가이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똑같이 만들라고는 안 하고요. 여기에 정의한 이런 별지들의 내용들이 어떤 형태든 어떤 산출물 형태든 사업자분들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매핑을 해서 별지 1의 표준 용어 정의서는 사업자는 용어집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혹시 이제 매핑을 했는데도 이제 없는 것들만 이제 좀 새롭게 작성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요, 정의라는 게 별거 없고요. 여기 쭉 보시면 표준 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논리, 물리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고 요새는 그죠? ERD에 영문명, 한글명 한 개 해가지고 이제 묶어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용어집, 단어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메인 정의서 이런 걸 합쳐가지고 그죠? 서로 따로 이제 관리 안 하고요. 용어를 정의하면서 오른쪽에 도메인을 정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이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뀐 게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됐죠.
이거는 좀 이제 2월 27일인데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 좀 정의가 됐고요. 여기는 왜 바뀌었는지 한번 재개정 이유를 볼까요? 예, 개정 이유는 이제 동지침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개정됐다는 거죠. 예, 이 품질관리 지침에서 어떤 법률을 이제 인용했는데 그 법률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그거를 바꿨다는 얘기고요. 그거 해당된 또 기관 명칭이 바뀌어서 변경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네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네, 여기 있네요. 예. 기존에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어서 명칭을 바꿨다는 얘기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했다. 뭐 이런 얘기고 재검토기한 설정은 뭐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한번 보신 김에 이게 지능정보화 기능법이 뭐 어떻게 변경된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김에 자, 법은 법이니까 법령에 가면 나타나게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보시면 연역을 볼까요? 연역을 보시면 이렇게 2019년 12월 10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됐다가 2020년 6월 9일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2020년 6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던 법률을 이제 바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뭐냐면 맨 아래 가시면요. 이렇게 아래 한글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법이 저희들이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뭐 접근성, 개방성, 뭐 접속성, 편의성 이렇게 나눴네요. 좀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웹 주로 보는 게 호환성하고 이제 표준 혹은 접근성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삼을 때 저희들이 이걸 이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환성을 점검하러 가신 분이면 도대체 뭘 봐야지 호환성을 지켰는지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HTML 표준을 준수했는가, CSS 표준을 준수했는가, 그 다음에 뭐 이런 UTF-8 한글 인코딩 타입, 그 다음에 뭐 기술에 이렇게 ECMA 같은 그 스크립트 표준들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세요.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요.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하시면 이게 점검이 되겠고요. 접근성도 마찬가지죠. 이 접근성은 뭐 물론 여기에도 있지만 그 웹 접근성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그 2.1 버전이 또 완전 따로 있긴 하죠. 따로 있긴 한데 아마 그런 비슷할 겁니다. 인식의 용이성, 뭐 운영의 용이성 등등.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웹 표준, 뭐 접근성, 호환성 이렇게 세 개는 저희들이 이제 감리해서 많이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웹사이트 이런 거는 뭐 잘 안 보죠. 저희 개방성. 근데 어떤 걸 만약에 개방성을 본다 할 때는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검색 로봇 접근이 좋은가 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성에 대해서는 뭐 속도, 용량, 편의성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접근성하고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성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는 뭐 월평균 얼마나 방문하는가 뭐 이런 거가 되겠고 신뢰성은 자료가 뭐 최신화 되느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뭔가 진단이나 점검을 하실 때 이 목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최근에 일부 개정된 법률이 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지침하고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